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코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코주브 투데이, 저는 진행을 맡은 한태리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5천 달러 선을 회복한 가운데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양한 알트코인도 매수세가 되살아났습니다.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임박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기대감,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관측이라는 3대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따라 시총 규모가 작은 알트코인 종목들은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속출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일주일 새 각각 10.76%, 12.29% 상승했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잠깐 6만 2천 달러대 선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따라서 시총 규모가 작은 알트코인 종목은 폭등하는 종목이 꽤 많았는데요. 우선 상승률 1위 종목은 월드코인으로 일주일 새 48.86% 상승했고, 그 외에도 인터넷 컴퓨터, 리플, 만트라와 같은 알트코인들이 크게 뛰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투자하면 위험이 따르겠죠. 우리는 오늘도 다양한 알트코인을 포함해 종목들 분석해 보면서 똑똑한 투자 전략 세우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마운트곡스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했지만 비트코인 강세장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마운트곡스 이슈가 시장에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어제만 해도 마운트곡스는 약 14만 비트코인을 콜드 월렛과 2개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하루 사이에 3.2%가 상승하면서 6만 5천 달러대 선을 넘겼죠. 자, 주기영 크립토컨트 CEO도 마운트곡스 상환의 파급력이 과도평가됐다라고 판단하면서 비트코인 수요는 매우 강력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시장을 공포로 몰고 갔던 마운트곡스 이슈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트코인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계속 긍정적으로 흘러가길 바라면서 우리는 오늘도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오늘도 여러분께 확실한 투자 기준을 세워드릴 우리의 코인 해결사,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방승재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길라잡이, 이제 이름을 살짝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에는 제가 이름을 좀 바꿔서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호칭을 또 달고 오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의 방승재 전문가님,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 분석, 노란 톡방에 열심히 올려주셨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셔서 참여 코드 5959번 눌러서 들어오시면 무료로 종목 분석과 시장 이슈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노란 톡방 직접 자랑해 주시죠. 네, 노란톡방 당연히 홍보를 해야겠죠. 현재 지금 제가 이전의 흐름들,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면서 하루에 어떤 흐름이 일어날지, 그리고 주요 변곡점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 중에 있지만 거래량이 조금 빠지고 이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상승 중에 있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까지도 제가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건 역시나 우리가 알트코인들을 투자할 때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을 놓칠 수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까지 제가 챙겨서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전략 세워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전략까지도 세워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역시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 이런 투자 시장 속에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세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교육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얼른 노란 톡방 5959 입력하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방승재 전문가님 예전에 노란톡방에서 한번 자신의 목표가 우리 투자자님들의 투자 기준을 세워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한 번 알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투자의 기준, 나도 한번 세워보고 싶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시고 참여코드 5959번 눌러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재 1.08% 상승해서 9,017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살펴보겠습니다. 0.84% 상승해서 481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입니다. 5.56% 상승해서 854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인즈 오브 달라니아 30.77% 상승해서 306원, 월드코인 26.63% 상승해서 4,184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크 26.57% 상승해서 586원, AP NFT 16.67% 상승해서 0.0007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웨이브 13.35% 상승해서 1,5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센트 4.89% 하락해서 61.82원, 에이브 4.82% 하락해서 13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APM 코인 4.58% 하락해서 6.142원, 어댑터 토큰 4.2% 하락해서 2.852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옵저버 2.8% 하락해서 2.0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플 5.56% 상승하고 있고요. RSS3 5.04% 상승, 온도 파이낸스가 1.62%, 레이어 제로가 5.2%, 그리고 스택스가 3.55% 상승하면서 눈에 띄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까지 살펴봤으니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역시 이 코인 살까 말까? OX 시간입니다. 자, 제가 코인 종목을 하나씩 우리 전문가님께 던져드릴 텐데요. 이 코인 지금 사도 괜찮다면 O를, 지금의 매수는 비추천합니다 라고 생각된다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 최근에 시세가 상승 동력을 되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매수를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가격부터 살펴보고 오시죠. 네, 비트코인 1.29% 상승해서 9,036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비트코인 지금 살까요? 말까요? 네, 비트코인 지금 사야죠. 오. 저는 O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O인가요? 사실 왜 사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네.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우리가 지지난주 2주 전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왔고 비트코인이 정말 망할 것처럼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독일 정부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또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상승을 좀 보여주니까 다시금 엄청난 좋은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뉴스보다 차트가 더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거래량 없이 살짝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전에 강한 지지를 받았었고 저항이었던 그런 저항 라인 부근에서의 저항이 살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살짝의 소폭의 눌림의 움직임 또는 횡보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차트로 한번 바로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네, 일단 전체의 큰 흐름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역시나 주봉에서의 흐름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달봉도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달봉이라는 것은 결국엔 이제 한 달의 흐름을 또 체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좀 느긋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달봉, 월봉도 많이 보고 네. 매매를 좀 하시긴 합니다. 왜냐하면 월봉 자체의 흐름이 한 달 동안의 강세 흐름을 보였다면 그 다음 달도 조정을 조금 보이더라도 아니면 정말 매수세가 강하다면 그 다음 달에도 역시나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힌트를 또 얻을 수가 있고 네. 반대로
강한 음봉으로 마감을 해준 흐름으로 그 전 달이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이 다음은 약세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봉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월봉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지금 양봉, 네. 음봉, 양봉, 양봉, 음봉, 양. 이게 음일까 양일까 굉장히 아직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봉이면 네. 긴 꼬리가 달려있는 양봉으로 마감을 만약에 해준다? 네. 그럼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겠죠. 그러면 8월 달은 좀 편하다. 오. 그래서 월 말이 마감이 되는, 그러니까 즉 30일, 31일쯤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만큼 누군가는 이 마감 자체를 좀 낮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좀 더 강하게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를 해야지라는 그런 큰 자금들의 힘겨루기 싸움이 또 많이 일어나요. 월 말에. 그래서 월 말 같은 경우에 저는 노 트레이딩 시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양봉으로 가장 베스트는 무엇이냐면요. 네.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주는 거죠. 고점을 넘은 모습으로. 네. 그럼 너무너무 좋겠죠. 우리의 바람인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천천히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월봉 기준으로 우리가 캔들의 몸통이 이전 캔들의 몸통을 장악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달에 음봉의 몸통으로 마감을 했으니 음봉을 몸통으로 가득 채워서 마감을 하려면 적어도 자, 시가가 67,000달러에서 68,000달러 선을 적어도 지키면서 마감을 해줘야 우리 다음 달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그래도 꼬리를 길게 달며 매수의 힘을 좀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봉. 방금 장악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장악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매수세가 들어오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 전에 장대 음봉을 위로 돌파를 해준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떨어지더라도 매수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이런 전략을 좀 세워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아직 4일하고도 12시간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장대로 마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한데 그렇다면은 주의 흐름을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려면 당연히 일봉으로 또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일봉 차트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어제 마운트 곡스 그 이체 이슈 때문에 약간의 급락을 보였어요. 급락을 보였지만 그게 사실 큰 이슈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켜줘야 될 라인에서의 반등이 일어났고 그거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약간 부족한 건 뭐냐면 캔들의 몸통이 조금 짧아요.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밑에서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러한 우려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심리가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또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네. 올라오더라도 저항을 받을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의 눌림 정도는 우리가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한 가지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네. 방금은 이제 매물대에 대한 관점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전에 지지받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만나러 오면은 매도의 저항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로 제가 관점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관점이에요. 제가 캔들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즉 이동평균선은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에 대한 평균 가격을 선으로 표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점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거래한 가격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동평균선으로 또 위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제 기술적 분석에는 이러한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격도를 맞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격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네. 이동평균선과 캔들 사이의 그 거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격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볼린저 밴드로 살펴보면은 네. 볼린저 밴드의 이 주황 색깔 선 보이시죠? 네. 이 선은 2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래서 20일간의 평균 거래 가격이 계속 하방 압력이다 보니까 이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캔들이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매수세가 붙으면서 가격 자체를 올렸어요. 네. 근데 어때요? 캔들과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죠. 네. 그러면 자, 이전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네. 조정이 나오면서 이 이격, 이동평균선과 캔들 사이의 거리를 줄입니다. 즉, 평균적인 가격을 그래도 계속 올려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이러한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려면 네. 그러니까 평균 가격을 생각하시면 돼요. 20일 동안 평균 가격을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이렇게 쭉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 계속 가격이 올라가야 평균도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는 한데 네. 우리의 사실 그건 바람일 수 있고 네. 결국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저항 구간도 분명히 있고 밑에서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캔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이제 이동평균사의 캔들과의 사이가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횡보를 통해서 이동평균사 기간을 늘려가면서 기간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리고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는데 자꾸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는데 네. 즉 지금 위치 자체는 우리가 많이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으니 눌림이 필요한 좀 자리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함이었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 눌림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을 해둬야 되는데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눌렸을 때 그럼 어디서 사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본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을 분석을 할 때 이 네. 채널을 계속 보여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채널이라는 것은 결국엔 상단에 있다가 저항을 맞으면 하단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올라올 땐 이 중단에서의 저항 과정을 거치고 다시 매수세가 근데 붙어버리면 상단까지도 간다. 상단까지 갔죠. 네.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왔어요. 네. 근데 삐죽 튀어나왔지만 다시 매수세가 말아 올리면서 다시금 중단까지의 흐름까지도 나왔고 네. 그 다음에 매수세가 갑자기 붙어나면서 이 중단을 넘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위치에서 여기까지 기대를 해도 좋지만 적어도 저는 이 중단을 테스트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눌리면은 알트든 비트든 매수하기 좀 좋은 위치에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 들었었던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과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때는 바닥을 다지는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좋은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쯤에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데 있어서 좀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눌려도 반등이 어느 구간에서 나올지는 제가 여기 매물대로 살짝 표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대 구간이 한 62,000선 정도 대에서는 충분히 매수하는데 좀 유리한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을 한번 노려보자. 그 가격은 62,000달러 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원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 참여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이제 국내 거래소 거래 가격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좀 도와드려 볼게요. 네, 역시나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네. 노란 톡방 분들에게도 더 디테일한 걸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차이를 나게 좀 둬야 되기 때문에 빠졌을 때 어디에서 좀 주워 담으면 좋을지에 대한 네. 디테일한 전략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한번 남겨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추천드린다고 하면서 62,000달러대 선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원화로 봤을 때 가격대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분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리플인데요. 리플도 최근에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가격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가격은 어떤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플 현재 6.18% 상승하면서 85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리플은 지금 살까요? 말까요? 리플은 지금 당장보다는 또 다른 제가 전략을 드리겠지만 네. 역시나 오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플 왜 5인가요? 리플 오를 드린 이유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많이 다룬 만큼 그 기준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기준을 돌파를 해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또 보여준 흐름입니다. 그렇다면은 엄청난 상승이 오른 만큼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 의견을 드렸고 차트로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약간 정신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은 어떻게 분석을 좀 해드릴 거냐면은 네. 일단 이 국내 거래소 차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송에서 좀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해외 차트를 살짝 가져와 봐서 해외 차트에 대한 흐름이랑 같이 비교 분석을 해볼 텐데 자, 일단 단기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당연히 주봉 차트로 한번 봐야겠죠. 네. 자, 제가 여기 살짝 지워내고요. 자, 지금 어떤가요? 눈에 딱 봐도요. 우리 그 아나운서님이 보셔도 완전 장악을 해버렸죠. 그러니까요. 그동안 조금 찔끔 계속 계속 빠지다가 빠졌는데. 장대로 빠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이끌었던 그 가격 자리에서 네. 정확하게 네. 반등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과거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인 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여기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진 않아요. 근데 반등이 나오면 아, 여기가 정말 기준으로 잡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바로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주봉에서의 흐름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이거를 또 제가 중요하다라는 이 760원대 이 매물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굉장히 큰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 차트에서 바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봉 차트에서 제가 중요하다라는 선을 여기를 잡아드렸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진짜 방송 보신 분들은 딱지가 생길 정도로 이 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 기억하실 텐데 그쵸. 자, 이 선을 넘으면은 우리가 매수를 한번 받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추세선이 돌파를 했을 때 좀 이제 너무 높지 않나? 그러니까 바닥권에서부터 가격 괴리가 굉장히 이제 크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손절을 잡더라도 여기까지 손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손실 구간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저항을 받았던 이 라인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네. 그만큼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해당 구간을 기준으로 돌파를 하니까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지금 딱 저항을 받은 위치까지도 제가 아마 잡아드렸었는데 여기 자, 이전에 이렇게 네. 지지를 받았었고 저항이 되었던 또 구간이죠. 그래서 현재 이쪽에서 살짝 브레이크가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4시간 차트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4시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래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거래량이 지금 보이시기는 할 거예요. 자, 거래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냐면 상대적인 걸 계속 체크를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쪽에 대비해서 지금 늘어났죠. 네. 그렇다라는 것은 매수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는 이렇게 좀 빠졌어요. 네. 빠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주춤했다. 주춤했다. 네, 그래서 조정이 한번 나왔고 여기서 조그마한 박스를 한번 그리고 매수가 다시 붙었죠. 네. 다시 붙었고 지금은 가격은 올리고 있지만 강하게 나온 거래량, 장대 거래량 이후에 살짝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캔들의 길이도 점점 몸통이 조금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는 것은 올라갈 힘이 조금씩 부족해지고 있구나. 그렇다 아니나 다를까 위에 저항대가 또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소폭 눌림을 전 기다리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바닥권에서부터 굉장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제가 요거를
잡아드리면, 기준을 한번 잡아드리면, 자, 요런 라인, 이제 한 790원 정도의 눌림이 살짝 이제 발생이 되면은 4시간 차트 기준에서의 이 이평선이 딱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아마 이런 구간에서의 반등은 한번 가능성이 있는데, 4시간 차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하루를 6등분 해가지고 나타낸 차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그렇게, 즉 힘이 좀 강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추세선을 당연히 또 그어봐야겠죠. 그래서 하락 추세선을, 상승 추세선을 한번 쭉 그어 보겠습니다. 네. 자, 밑에 저점과 저점을 쭉 이어 보면은, 지금 보면은 힘이 굉장히 강해요. 또 힘이 또 지금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추세선과의 굉장히 거리가 또 멉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우리가 매수로 임하기보다는 자, 이 추세선과의 거리가 좀 가까워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보다 조금 더 큰 구조로 한번 살펴봤을 때 네. 만약에 리플이 지금 추세를 깨뜨리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정에 대한 흐름을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라도 이 추세선에 대한 저항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조금 눌림은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급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디서 지지를 해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기가 좀 힘든 그런 차트의 흐름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르더라도 조정의 매수 관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라인에서는 충분히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60원대, 780원대 가격 선에서는 눌리더라도 받아볼 만한 위치다라는 전략을 세워봐드릴 수가 있고, 네. 지금 이 국내 거래소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캔들에 대한 이런 정보가 사실 좀 적어요. 네. 적다 보니까 제가 해외 차트를 살짝 가져와 봤는데, 해외 차트를 살짝 가져와 요거보다는 잠시만요. 자, 여기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뭘 많이 그려놓으셨네요. 이거 그때 한번 보여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보여드렸었던 것 같고, 자, 지금 거의 임박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리플이 엄청난 상승을 이제 임박해 두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왜냐면 과거에도 이렇게 대형 수렴을 그리는 흐름 이후에 급등한 모습이 나왔었고, 역시나 이번에도 충분히 저는 이런 식의 가능성이 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역사는 항상 반복되고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상승 장이 끝났다라는 그 증거가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리플에 대한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기 홀더들이 많아요. 네, 리플에 대한 그러한 과거의 흐름 때문에 네. 믿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 믿음을 꼭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좋은 반등이 나왔고, 이러한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진짜 응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단기적인 흐름만 우리가 쳐다보지 말고 좋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아직 리플을 매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정확한 또 가격 전략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플의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매수 전략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OX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페이코인인데요.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기반의 결제 플랫폼으로 이틀 전 빗썸에 15개월여 만에 재상장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먼저 현재 가격부터 보시죠. 네, 페이코인 현재 1.64% 하락하면서 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페이코인은 지금 사도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페이코인은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에서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코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페이코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무래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명확한 우리가 구분 지을 만한 좀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살펴봤을 때, 자, 잠시만요. 여기가 네. 차트로 바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살짝 지금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주황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죠. 네. 지금 약간의 갭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그런 말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상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런 근거들을 찾아내기 힘든 종목들은, 그리고 차트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기 좀 어려운 종목들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호재가 물론 있었긴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재성으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네. 아직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약간 차트가 살짝 깨져 있어요. 제가 이제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류들이 살짝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흐름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난 자, 올해 초죠. 올해 초에 2023년이죠. 2023년도에 네. 엄청나게 급등을 좀 보였었던 또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상단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의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급락이 나왔고 다시 급등을 해줬지만 이제 급락하는 네.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슈에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하기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근거가 살짝 부족해서 여기만 보고서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아야 돼요. 이런 해당 구간만 가지고. 네. 그러면 1시간 차트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네. 유의미한 구간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유의미한 구간을 어떻게 찾아보냐. 자, 딱 눈에 보이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요 가격대 구간은 262원 네. 정도 대 가격 구간이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계속 저항을 맞았던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척하면 척일 텐데 이렇게 저항 맞았고 저항을 맞았고 또 저항을 맞았어요. 네. 그리고 그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좀 접근해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접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시간상 차트에서 1시간 차트는 너무 짧아요, 사실. 네. 우리가 근거를 찾아내기가 너무 짧고, 만약에 1시간 기준으로 세워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 1시간 추세가 끝날 때는 당연히 그 기준이 또 그쵸. 네, 이탈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시간 상태에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라인. 자, 지금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흐름 속에서 자, 이 하락 추세선, 빨간색 하락 추세선 위로 네. 캔들이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는 한번 받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상단 정도에 대한 우리가 반등 가능성을 한번 체크를 해 두고서 짧게 접근하는 방법은 유효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흐름이 좋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단기적인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왜냐면 급등락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진입을 했을 때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다라는 기준 때문에 저는 X 의견을 드린 거고요. 물론 오늘 정말 이걸 다 말아올리는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불구하고 네. 자,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하락 추세선 위로 캔들이 마감이 되면은 전략을 상단까지 한번 세워볼 수 있다. 또는 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가 되었을 때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 두 가지 정도로 세워볼 수가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우리가 공부하기 용도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에서 오늘 X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코인 이렇게 아무래도 재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지금 당장은 X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OX 오늘도 3가지 종목 분석해 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노란 톡방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인즈 오브 달라니아 31.2% 상승해서 307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월드코인 29.48% 상승해서 4,278원, 웨이브 16.73% 상승해서 1,591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위브 13.4% 상승해서 44,510원, 델리시움 13.21% 상승해서 30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센트 5.31% ha락해서 61.55원, APM 코인 4.37% 하락해서 6.156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이브 3.65% 하락해서 139,900원, 어댑터 토큰 3.49% 하락해서 2.873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토트넘 호스퍼 2.44% 하락해서 2,9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승하는 종목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을 분석해보는 거겠죠.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질문 주신 종목들 분석해보는 Q&A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마마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인젝티브 분석 요청해 주셨습니다. 인젝티브는 최고의 웹 3.0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최적화된 초고속 상호 운용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먼저 가격부터 살펴보시죠. 네, 인젝티브 현재 10.53% 상승해서 36,0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인젝티브 현재 흐름 어떤가요? 네, 인젝티브도 좀 기대가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여겼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 이번 상승장의 흐름을 이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상승했던 부분을 다 반납하지 않은 종목들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옥석 가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인젝티브 같은 종목도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이제 2023년도경에 이제 매물대, 즉 우리가 박스권을 만들어낸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그렇게 엄청난 조정을 막 받지는 않았어요. 네. 엄청난 조정을 받지는 않았고 이전에 주봉상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던 라인에서의 반등이 현재 나온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역시나 아무래도 비트에 대한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 종목도 역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전에 이제 마감했었던 음봉 캔들을 또 돌파해 준 이후로 시세가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당연히 이제 일봉 차트에서의 흐름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이 추세선, 하락 트렌드 라인에 대한 돌파 여부죠.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돌파를 한다면 한 번은 저항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전에 이렇게 저항받을 만한 이런 구간들을 한 번에 뚫어줬어요. 여기서 강한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이 구간을 그냥 한 번에 양봉,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준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올라가더라도 이 추세선에 대한 저항은 한번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파란색 매물대 구간까지 한번 와주면 매수로 대응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인젝티브 같은 종목도 제가 오늘 이 분석 요청을 좀 주셔서 다시 한번 차트 구조를 살펴봤는데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저도 좀 좋은 종목을 발견한 것 같아서 네, 저도 계속 한번 눈여겨볼 테니까 네. 오늘 질문 주셨던 분께서도 이 흐름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연속 양봉을 이제 연속적으로 양봉 캔들로 마감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사기에는 기준이 조금 모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본 이후에 같이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젝티브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고 매물대까지 내려오거나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하는 걸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분석 요청해 볼 텐데요. 다음 종목도 우리 마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발란체 분석 요청해 주셨는데요. 아발란체는 맞춤형 블록체인과 디앱을 지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입니다. 먼저 가격부터 보시죠. 아발란체 현재 1.81% 상승해서 39,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발란체는 현재 흐름 어떤지 분석해 주시죠. 네, 아발란체 바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발란체는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근데 약간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하락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이 아발란체 종목을 분석을 할 때마다 이야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하락 채널을 이렇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보통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부분들일 거거든요. 이 추세선이라는 것을.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을 돌파하는 신호가 나왔을 때는 보통은 굉장히 매수가 많이 붙어요. 네. 근데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했지만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하필 또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전일에 도지형 캔들로 마감을 또 했어요. 도지형 캔들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네.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매도세와 매수세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캔들 자체가 만약에 양봉으로 윗꼬리를 채워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우리가 가능성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지만 네. 만약에 오늘도 약간 꼬리 형태를 갖고 있는 캔들로 마감을 해준다면 약간의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강한 조정이 시세를 완전히 꺾어내릴 강한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흐름이다 네.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발란체가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려면 역시나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이 구간은 46,000원, 45,000원 선인데 네. 여기가 정말 메인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상승을 위해선 이 구간을 꼭 돌파를 해줘야 한다. 인 상황인데 지금 현재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엄청 긍정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인 만큼 질문 주신 분께서도 이제 현재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매수하신 평단을 한번 알려주시면은 그에 따른 전략을 한번 세워봐드리고 그렇지 않고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질문을 주신 거라면 네. 그 전략은 한번 오늘 마감 내일 또 9시에 캔들이 또 마감이 되죠. 그 흐름을 지켜본 이후에 한번 전략을 같이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발란체 사실 어제 우리 아발님도 질문을 주셨고 오늘은 마마님이 질문을 주셨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구체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노란 톡방에 남겨주시면 세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석해볼 종목은요. 바로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임계값 지분 증명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활용합니다. 먼저 가격부터 보시죠. 네, 니어 프로토콜 현재 0.06% 하락해서 8,5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니어토콜 현재 흐름 어떤가요? 네, 니어 프로토콜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AI 섹터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승률만 봤을 때, 상승의 흐름만 봤을 때는 정말 이제 대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 살펴보면은 아마 이 종목도 계속 우리가 많이 다뤘었던 종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중요한 구간들을 또 지켜내 주면서 이제 강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을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었어요. 근데 네. 현재 구간이 이전에 이제 지지를 받았었고 지지를 받았었던 그런 또 매물대 구간의 위치에 있고 이 해당 구간이 만약에 이탈이 되면은 밑으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또 중요한 구간 반대로 이 구간을 넘어내서 마감을 해준다면은 더 큰 상승을 위한 또 중요한 또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 구간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고 그렇지만 요런 다시 이전에 저항을 받았었던 매물대 구간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내려왔을 때 전 충분히 매수를 다시 해봐도 되는 또 중요한 가격대 구간이 또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요 구간이 이제 7,700원 선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700원 선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만약에 오늘 이 지금 음봉 형태로 마감되어 있는 이 캔들이 오늘 이 중요한 가격대 위에서 이렇게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전 그냥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만큼 저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하락 추세선이고,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 번째 선은 이제 저항이 그쵸. 나타날 네. 확률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 종목 또한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에서 강한 저항을 맞고 지금 빠졌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 구간이 정확하게 8,800원 선이거든요. 이 8,800원 선 위에서 캔들이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터치를 해주면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 번째, 두 번째보다는 더 큰 이제 이 저항이 돌파될 가능성이 있다.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 또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계속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8,800원 선을 오늘 돌파를 해준 상태에서 마감을 해주냐, 아니면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해주면 소폭 조정이 되느냐에 따른 전략을 7,700원과 8,800원 가격을 좀 정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니어 프로토콜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석해 볼 종목은 월드코인인데요. 월드코인은 홍채 스캔 기술을 이용한 신원 인증 오픈소스 프로토콜입니다. 가격 보시죠. 월드코인 현재 28.06% 상승해서 4,23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월드코인 빠르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월드코인도 우리가 원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월드코인이 우리가 AI 섹터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에요. 그쵸.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 상승률을 보일 때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참 저 이런 것들을 믿고 싶지는 않겠지만, 이 월드코인을 상승으로 움직여주는 이 큰 자금들이 개인 물량을 다 뺏어가는 흐름이 계속 나왔었던 것 같아요. 완전 강력하게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을 계속 만들어내다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저항을 받았었던 이런 매물대 자리에서 반등, 이제 매수가 조금 붙더니 그냥 급등을 해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많이들 좀 아쉬워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후의 흐름을 한번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금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여 주다가 네. 이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고 지금 상단의 위치에 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저항이 좀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단기적인 흐름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냥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한 3,300원 선 정도로 세워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런 위치를 잘 안 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채널을 돌파한 이후에 예, 지지 테스트를 이후에 충분히 또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자리를 한번 노려보자 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월드코인에 대한 분석까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또다시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